꽝꽝 ready go. 재미없어 진짜? 자, 없으면은 질문 나갈게요. 자, 오늘은 70페이지에 기체의 용해도. 이거는 저번에 고체의 용해도 배웠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고체의 용해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소금, 고체 있잖아. 걔를 물에 녹일 때 얼마나 잘 녹냐, 녹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했잖아. 기억나니? 맞아요? 근데 찬물일수록 많이 녹아요? 뜨거운 물일수록 많이 녹아요? 그렇지, 뜨거운 물일수록.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을 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녹더라. 그래서 용해도가 크더라. 요게 저번 시간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됐었어? X축이 온도, Y축이 용해도라고 하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더라.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무슨 상태라 그랬죠? 포화. 가득 녹아있는. 그리고 그래프 밑에 점들은 불포화. 그치? 아직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있는 것들은 과포화. 가득 녹고 지금 더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 가루가 막 가라앉아 있죠. 이건 과포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기억나나? 만약에 포화 용액을 온도를 낮춰서 냉각하면은 과포화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녹지 못하는 요만큼은 가루로 어떻게 된다? 물에 못 녹으니까 가라앉는다. 그래서 가루 석출량,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네. 기억나냐? 저번 주에 기억나? 기억나? 자, 고체 용해도는 이렇게 됐었고요. 오늘은 기체 용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체 용해도. 기체도 물에 녹아요. 기체를 물에 녹인 대표적인 거 사이다를 많이 예를 들거든. 사이다, 탄산음료. 선생님은 탄산음료 되게 좋아하는데, 사이다, 뭐 콜라, 뭐 환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사이다를 예를 들면은, 사이다는 무슨 기체가 녹아있을까 안에? 그치,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어요. 너는 원소기호 배웠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물에 녹아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뭐가 됐냐면은, 이게 뭔지 아니? 이거 이산화탄소지. 이건 알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더해요. 탄산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아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기체들의 용해도는 고체하고 좀 달라요. 고체하고 좀 달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아요. 용해도가 커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체이기 때문에 압력의 영향도 받는데,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아요. 이게 이제 기체의 용해도의 핵심이에요. 쉽게 생각했을 때 니네 사이다 먹을 때 생각해봐. 사이다 먹을 때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탄산 형태로 들어있는데,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해주면은 이산화탄소가 잘 안 빠져나가지. 그래서 탄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그 다음에 뚜껑을 막아서 압력을 가해주면 잘 안 날아가지. 그래서 차갑게 뚜껑을 막았을 때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산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이다를 온도도 높였어. 뜨겁게. 사이다를 가열시키고 뚜껑도 안 막았어. 압력도 안 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김 다 빠져나가 버리지. 그리고 설탕물만 남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고 뚜껑을 안 막아서 압력이 낮으면 용해도가 적어져서 이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물에 녹질 않아. 네? 그래서 김이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게 이제 핵심. 이해됐어? 그래서 책에 뭐 그림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다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비커를 준비해가지고요. 3개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은.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놨어요. 물을 넣어놨는데, 하나는 얼음물을 준비했고요. 얼음물은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얼음물은 얼음하고 물하고 같이 있는 상태니까 몇 도까? 한 0도 정도 되죠. 0도에서는 얼음하고 물하고 같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 20도씨 물을 준비했대. 그 다음에 하나는 뭐 80도씨 물을 준비했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시험관에다가 사이다를 넣었어요. 시험관에다가 사이다를 넣었는데 하나는 뚜껑을 열어두고 하나는 이렇게 뚜껑을 막아놨대요. 그리고 여기도 뚜껑 열어두고 뚜껑 막아놓고 얘도 뚜껑 열어두고 뚜껑 막아놓고.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이다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용해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얘를 A, B, C, D, E, F라 그러면 이 6개 시험관 중에 누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가장 많이 녹아있을까? 가장 많이 녹아있는 거. B니? 일단 기체가 많이 녹아있으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 낮아야 되지? 그럼 이 중에 제일 낮은 게 이거 얼음물이잖아. 그치? 네. 그리고 뚜껑을 막아서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 가해줘야 되지? 높여줘야 되지? 그 뚜껑 막아놓고 얘가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시험관은 B예요. B. 그래서 이 B에 들어있는 사이다가 가장 탄산이 많아서 맛있게 느껴지겠죠. 그럼 거꾸로 기체가 가장 적게 녹아있는 시험관은 어떤 걸까? 가장 적게 녹아있으려면은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온도가 높아서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운동이 활발해져서 막 날아갈 거 아니야? 네. 온도가 높은 게 해줘. 그리고 뚜껑도 안 막아서 압력을 낮추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온도도 높고 뚜껑도 안 막아놨으니까 기체들이 어떻게 돼? 막 날아갈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그지? 그럼 적게 녹아있겠지. 고를 줄 알아야 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품이 너네 사이다를 딱 따면은 거품이 막 보글보글 생기잖아. 그지? 거품이 누가 가장 많이 생길까? 네? 얘들아, 요 6개 시험관 중에 누가 거품이 가장 많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볼래? 야, 거품이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부글부글 거품이 생겼다는 거는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서 거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E가 아까 처음에 잘 봐. E가 가장 적게 녹아있잖아. 가장 적게 녹아있다라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가 막 날아간다는 거지. 그럼 얘가 가장 잘 날아간다? 거품이 가장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E가. 응. 그럼 거품이 가장 적게 생기는 거는? B죠. B가 아까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녹아있었지. 가장 많이 녹아있다라는 얘기는 거품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거품 발생량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 그래서 시험 나오면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다시 보면은 기체가 많이 녹아있는 거는 온도가 낮고 뚜껑 막아서 압력을 가해준 B고요. 그냥 기체가 물속에 많이 녹아있으니까 거품은 가장 적게 나와요. 가장 적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쓸 거 있으면 적으시고요. 거기 뭐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예도 하나 나오는데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름철에 여기 호수가 있대요. 호수 속에 사는 뭐 물고기가 있대. 물고기라고 해봐. 네. 근데 물고기도 너네 숨을 쉬거든? 호흡을 해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가지고. 너네 물속에도 산소가 녹아있어.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여름은 온도가 어때? 덥죠. 온도가 높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많이 녹아요? 적게 녹아요? 적게 녹죠. 여름 덥잖아. 온도가 높잖아. 그럼 기체가 적게 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물속에 산소의 양이 부족해져요. 기체가 적게 녹아서. 그러니까 물속의 산소가 온도가 높으니까 분자운동에서 막 날아가 버려요. 그럼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 물고기들이 호흡은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겉으로 와서 뻐끔뻐끔거리면서 공기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와서 뻐끔뻐끔 호흡을 하게 돼요.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적게 녹아있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체 용해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고요. 자, 용해도, 기체 용해도 오른쪽 문제 안 풀었지? 11번. 네. 11번은 간단한데 쓸거 쓰시고 간단하니까 그냥 같이 볼까? 탄산음료를 사이다나 콜라 얘기하죠?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하는 것은 온도가 어때? 낮아져. 그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온도가 낮으니까 용해도가 높은 거지. 그치?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뭐 하기 때문? 높아지기 때문에. 아니 뭐뭐 하기 때문이네?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 증가하기 때문에.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는 뭐 밀도 측정하고 용해도 측정하고 실험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앞에서 다 설명한 거라서 그냥 문제 읽어보고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럼 풀어보면 되는데 설명해 줄까? 한번 보자 그러면. 너네 탐구 실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72쪽에 밀도 측정하는 거 봅시다. 계약이 23일인데 다음 주에 다시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될 수도 있고 23일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더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기되면 좋은 거야? 아니야? 학교 가고 싶어 이제? 너무 많이 놀았지? 겨울방학부터 계속 해가지고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지금 개학이 늦어진 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짧아지는데 이제 더 연기가 되면은 그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영향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더 노는 거야. 그냥 여름방학, 겨울방학 짧아지는 게 아니고 23일 이후로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또 예은이 마음이 또 달라지겠죠. 더 놀고 싶지 않아? 하긴 사람은 선생님도 그렇고 놀면 놀수록 더 놀고 싶고. 자, 밀도 한번 볼게요. 자,
자, 저번에 밀도 구하는 거 배웠었는데 밀도 어떻게 구하니? 자, 밀도 구하는 시 부피분의 뭐야?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꼭 기억해야 되고 밀도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 실험에서 철 조각의 밀도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데 철 조각의 밀도. 그러니까 철 조각이 뭐 이런 게 있대요. 철 화학식으로 쓰면 F이죠. 얘 밀도를 재려고 하는 거야. 그럼 철 조각의 밀도를 재려면 뭐 재야 되니? 질량도 재야 되고 부피도 재야 되지. 그러면 질량은 뭐 가지고 잴까? 저울 가지고 재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 지금 전자저울을 사용했어요. 저울을 가지고 질량을 측정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하고 다르게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철에 저울 가지고 질량을 쟀더니 10g이었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질량 재고 또 뭐 재야 돼? 부피 재야 되잖아. 그래서 밀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철 조각이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이야. 그럼 얘 부피 재기가 쉽지가 않은데 눈금 실린더 가지고 재요. 눈금이 매겨져 있는 실린더. 어떻게 부피를 측정하냐면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자,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금이 매겨져 있거든. 그러다 맨 처음에 물을 먼저 퍼요. 자, 물을 퍼서 여기 눈금을 읽었더니 예를 들어서 10ml였다고 하자. 거기다가 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철 조각을 어떻게 하는데? 빠뜨려요. 철 조각을 이렇게 빠뜨렸어. 자, 철 조각을 빠뜨리면은 물이 늘어나겠지. 왜? 철 들어간 만큼 부피가 늘어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2ml까지 늘어났다고 그러자. 그럼 지금 얼마가 증가한 거야? 2가 증가했죠. 그럼 2가 왜 증가했어? 철 때문에 증가한 거지. 그럼 철의 부피는 얼마? 2가 되겠죠. 2ml.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철 조각의 밀도를 재려고 할 때 전자저울로 질량을 측정했고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에 물 붓고 빠뜨려갖고 늘어난 만큼 부피 쟀잖아. 그럼 밀도가 바로 계산되죠. 자,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2분의 얼마? 10. 그럼 밀도 얼마? 5. 단위는 어떻게 쓸까? 단위. 알아서 보세요. 단위 센시? 단위 어떻게 되니? 단위 그냥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램 퍼, 분수가 퍼. 네? 밀리리터. 네? 그게 단위지 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 읽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실험 넘어가자. 오른쪽 실험은 오늘 배운 저번 시간에 배운 거구나. 고체 용해도. 자, 고체 용해도인데 이거 뭐 저번 시간에 하도 해가지고 말로만 그냥 설명할게요. 야, 물에다가 고체를 녹였어요. 네? 녹였는데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 얘가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막 가루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가루 속출량 이런 거 구할 줄 알아야 되지. 그리고 고체 용해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넣고 온도가 낮으면 적게 넣고 그런 거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꺼도 돼요. 괜찮으니까 저기 더우면 끄고요. 추우면 켜고 하세요. 네? 네. 자, 너네 뒤에 거기 문제 선생님 숙제도 내줬었나? 19번까지? 문제 풀어온 것 중에 질문 없어? 다 맞았어? 헷갈리는 거 물어봐. 몇 번? 10번? 몇 쪽이니? 77쪽에 10번? 또 헷갈리는 거
질문을 해서 자꾸 해결해야지. 자, 혼합물. 혼합물이라고 그러면 혼합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A하고 B가 섞여 있으면 이게 혼합물이야.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 자,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증류라는 게 나와요. 처음에 증류 맞니? 그지? 자, 증류라는 게 있는데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 증류는 끓여서 분리한다는 거야. 끓여서. 근데 이제 어떤 걸 끓여서 분리하냐면은 액체 혼합물을 끓여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액체 혼합물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 있다고 했죠. 에탄올 뭔지 알아요? 소주. 소주가 에탄올. 네. 또는 뭐 소독약도 에탄올 쓰기도 하고, 뭐 알코올 램프 같은 데도 쓰죠. 소독약에 에탄올 쓰나?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에탄올이라는 액체하고 물이라는 액체가 섞여 있어. 근데 에탄올도 투명하고 물도 투명하고 두 개가 섞여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증류, 끓여서 분리를 하는데 얘네들의 뭐가 좀 다르냐면은 끓는 점이 달라요. 끓는 점이 뭐야? 액체가 뭘로 될 때? 기체로 바뀔 때 온도가 끓는 점이지. 너는 물에 끓는 점은 알고 있지. 물은 몇 도에서 끓니? 100도죠. 에탄올은 한 78도에서 끓어요. 에탄올이 앞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에탄올의 끓는 점도 그냥 알아두는 게 좋아요. 문제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알아두면 좋죠. 그러면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어요. 아이고, 여기에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다고 하자. 그럼 얘를 이제 증류장치, 가열시키는 거야. 자, 가열시킬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 끓임 쪽이라는 걸 넣어줘요. 끓임 쪽. 끓임 쪽이 뭐냐면 학교 이제 가서 실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플라스틱 조각이 있어. 자세하게 책 보면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데 얘는 왜 넣어주냐면은 이유가 얘를 끓이다 보면은 거품이 막 부글부글 발생하면서 얘가 막 거품 발생하면서 이게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요 끓임 쪽을 넣어주면은 방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방지하냐면은 요 안에서 거품이 막 발생해요. 부글부글. 근데 이 끓임 쪽이 움직이면서 플라스틱 조각이니까 가벼워. 얘가 요 액체 속을 막 움직여 다니면서 거품을 터트려요. 그래가지고 거품 발생량을 줄여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끓임 쪽을 넣어주는 이유는 액체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을 때 그 거품을 터뜨려 갖고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거 알아두고 잠깐만. 봤어요? 문 닫고 갈게요. 자, 그래서 끓임 좀 넣어주는 이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온도계를 꽂았어요. 자, 온도계는 말 그대로 온도를 재려고 하는 건데 온도계 사용할 때도 주의점이 있어. 이 온도계 빨간 거 들어있는 알코올 들어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를 구부라 그러거든. 구부. 이 온도계 구부를
이 밑에까지 이렇게 꽂아놓으면 안 되고 여기 옆에 가지 달린 부분 여기까지만 온도계 구부를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온도계를 끝까지 꽂으면 안 돼. 그래서 온도계의 구분은 가지 달린 부분까지만 딱 꽂고 온도를 측정해야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시험관에 찬물을 갖다 놨어요. 찬물을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차갑게 냉각하기 위해서 찬물을 딱 갖다 놓거든. 자, 그러고서 이제 가열하면서 실험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보자. 자,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을 온도라고 할게요. 아니야, X축이 온도가 아니고 X축은 가열하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분. 자, Y축을 온도라고 할게요. C. 자, 그럼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있는 혼합물을 가열하다 보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액체 온도가? 근데 에탄올이 78도에서 끓잖아요. 그치? 그럼 78도쯤 되면은 에탄올이 부글부글 끓어서 나와요. 너네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좀 평평하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라서 온도가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78도에서 에탄올이 끓어요. 얘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그렇지, 기화. 그래서 78도에서 에탄올이 기화해요. 그럼 이 온도계에서 78도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요. 그럼 에탄올이 여기를 따라서 기체가 나와요. 근데 기체가 날아오다 보니까 여기 찬물이 있잖아요. 그치? 그럼 기체가 다시 차가워지면 뭘로 바뀔까? 다시 액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탄올이 모이는 거야. 에탄올이 78도쯤에.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는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서 기체로 바뀌니까 여기는 기화하는 거고, 이 기체가 날라오다가 이 찬물에 갈 때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니까 뭐라 그래? 액화한다 그러지. 액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고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에탄올은 전부 다 끓어서 나왔어. 끓어서 나왔으니까 이제 시험관에 교체하는 거야. 이 온도가 이제 한 80도, 90도까지 올라가면은 에탄올이 다 나왔을 테니까 이 시험관은 새 걸로 교체를 해놔요. 빈 걸로 교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가열을 하다 보면은 100도 정도가 되면은 누가 이제 끓을까? 물이 끓겠죠. 이제 얘는 에탄올이 전부 다 날아간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끓는 온도가 이렇게 평평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기화해. 끓어. 그럼 이 새 걸로 바꿔놨잖아, 시험관. 100도쯤 되면은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수증기가 돼서 여기로 날아와서 다시 물이 모여요. 그럼 아까 전에 78도쯤에 에탄올 모아놨고 지금 100도쯤에 물이 모여졌지? 그럼 에탄올하고 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증류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요한 게 뭐다? 액체가 섞여있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시켜서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끓는 점이 달라야 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끓는 점 낮은 거를 먼저 기화시켜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끓는 점 높은 물을 나중에 기화시켜서 뽑아내고. 셋 다 이해했어? 조금 어렵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쓸 거 있으면 적어놓고 선생님 말 천천히 하니까 선생님 얘기할 때 적어두도록 하시고 넘겨도 되죠? 자, 이렇게 증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게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이런 그림 하나 나오네요. 자, 이거는 먼저 한번 볼게요.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은 뭐뭐 섞여 있니? 네,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죠.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소금이 제일 많잖아. 소금이 과학에서 뭐라 그러지? 염화? 혹시 아니? 염화 뭐야? 염화나트륨이라 그랬지? 그래서 바닷물 속에 소금, 염화나트륨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혼합물이야. 여기서 우리가 식수를 얻으려고 해. 너네 바닷물은 짜니까 못 먹잖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순수한 물, 식수를 얻으려고 할 때 바닷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 끓이면 되겠죠? 그럼 얘를 가열을 시키면 불 가지고 끓여도 되고 불 가지고 끓이면 빨리 될 거고 아니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 쳐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서서히 물이 증발하겠지, 그치? 그래서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것 중에 물만 어떻게 만드는 거야? 수증기로 얘만 기화시켜서 수증기가 열로 오면은 차가워지면 다시 물로 모이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이제 한 가지 물질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 탁한 술이 뭐냐면 막걸리. 막걸리 먹어봤니? 먹어봤어?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술 마실 때 한 잔씩 이렇게 먹어보라 그러고 주잖아. 그런 건 괜찮아요. 부모님 앞에서는. 어른 앞에서 한 잔 정도 이렇게 먹어봐라 그러고 괜찮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성년자들이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그런 건 아니지? 슈퍼 가서 막걸리 한 5병 사갖고 친구 한 3명이서 모여서 막 먹고 그런 건 아니지? 자, 탁한 술이 여기서 막걸리 얘기예요. 자, 그럼 보자. 탁한 술 막걸리가 있는데요. 자, 막걸리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얘가 혼합물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뭘 뽑아내는 거냐면 소주를 얻는 거예요. 소주. 소주는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에탄올로 돼 있어. 그럼 얘는 에탄올 한 가지 물질이니까 뭐야? 순물질이라고 해요. 순물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막걸리 탁한 술 안에는 소주도 들어있고 다른 뭐 곡물 성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얘를 가열해서 액체를 뽑아내는 것을 방금까지 배웠듯이 뭐 한다고? 증류시켜서 소주, 에탄올을 뽑아내는 방법이야.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런 장치를 뭐라 그러냐면 소주골이라 그래. 소주골이. 이거 혹시 본 사람 있나? 이거 뭐 민속촌 같은 데 가도 있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소주 얻는 방법이었는데 자, 여기 이제 탁한 술을 넣어요. 막걸리를 넣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로 가열하는 거야. 가열을 하면은 여러 가지 막걸리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소주 성분이 먼저 날아가요. 야, 그럼 소주 성분이 먼저 날아간다는 얘기는 얘가 끓는 점이 높다 낮다? 응? 아까 스캔처럼 봐봐. 야, 가열하다 보면은 물하고 에탄올 중에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는 뭐가 날아가? 물이 날아가고. 그러면 가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기화돼서 날아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막걸리 속의 물질 중에 소주 성분, 에탄올 성분이 끓는 점이 낮아서 얘가 먼저 날아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에탄올 액체가 먼저 기체로 날아가는데 이 소주골이 위에 보니까 지금 뭘 준비했냐면 찬물을 준비했어요. 찬물.
그리고 이 기체가 날아가다가 이 구멍을 빠져나가서 날아가다가 찬물을 만나면 다시 차가워지지. 그 기체가 차가워지면 뭐가 되니? 다시 액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날아간 건 뭐부터 날아갔어? 소주부터 날아갔지? 그럼 소주가 여기서 액체로 돼서 여기를 따라서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소주만 우리가 모을 수가 있어요. 실험 방법 이해하니? 네, 그래서 이렇게 가열, 증류시켜서 혼합물에서 순수한 소주를 얻어내는 방법. 증류.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는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유의 증류라는 게 있어요. 원유가 뭔지 아니? 들어봤어요? 원유. 뭐 들어봤어요? 땅에서 캔 기름. 너네 땅에서 기름을 캐면은 석유를 캐면은 시커매. 본 적 있어요? 시커멓거든?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다 섞여 있어서 시커먼 원유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그 원유를 바로 쓰지 않고 증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성분들을 얻어내요. 이거를 원유의 증류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땅에서 기름을 캤어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땅에서 기름을 캐서 이 기름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뭐다? 혼합물이다. 네. 얘를 증류탑에 넣어줘요. 조금씩. 증류탑에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열을 해주는 거야. 자, 가열을 해주면 이 원유 속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이 끓게 질이지. 증류가 돼. 그럼 끓으면 뭘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지. 그래서 기체로 바뀌어서 막 날아가. 날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봐봐. 이 원유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끓는 점이 지금 낮아요. 다 달라요.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끓는 점이 낮은 거부터 먼저 끓니? 높은 거부터 먼저 끓니? 낮은 거부터 먼저 끓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영하 42도에서 1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얘가 먼저 끓는 거야. 석유가스가 먼저 막 날아가. 그래서 맨 위에 석유가스가 뽑아져 나와요. 그럼 석유가스가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열하면은 휘발유가 또 날아가요. 얘가 끓는 점이 그 다음으로 높지. 얘가 날아가서 뽑아져 나오고 휘발유도 다 날아간 다음에 또 계속 가열하면 등유가 나와요. 요 끓는 온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은 경유, 그 다음은 등유.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남는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 고체, 요게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도로 포장하는데. 그래서 니네 땅속에서 캔 기름, 이 원유는 우리가 증류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생활에 사용을 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니네 소를 잡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 소는 너네 있잖아. 소를 잡으면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소꼬리도 꼬리곰탕이라고 들어봤지. 꼬리도 먹고, 그치? 족발은 돼지 말이지. 우족이라 그러지. 발도 먹고, 그 다음에 머리도 먹잖아. 머리고기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잔인해, 그지? 그 동물을 그냥 다 똥망똥망 돼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지? 네, 원유도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거 꼭 알아둬야 돼. 핵심.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어서 나오는 거지. 이 중에서 끓는 점 가장 낮은 게 누구라고? 석유가스. 끓는 점 낮은 물질부터 어느 쪽에서 뽑혀져 나오냐면 증류탑의 위쪽에서 먼저 나와요. 요게 핵심이야.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위쪽에서 나온다. 먼저 나온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학교 선생님이 이거 순서 외우라고 할 수도 있거든. 어떤 순서냐면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거.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어떤 것부터 먼저 나오는지. 이 순서를 외우라고 해서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울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시험에는 안 나와.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가열해서 증류시켜서 액체를 뽑아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른쪽에 문제 있죠? 먼저 풀고 모르는 거 선생님하고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거 한번 풀어보자. 쓸 거 있으면 적고. 자, 방금 전까지 증류 배웠는데 자, 증류는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야? 그치. 끓는 점이 다른 걸 이용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배울 거는 뭐냐면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밀도를 이용하는 거야. 요거는 뭐 방법 이름은 없는데 그냥 고체 혼합물 분리. 얘는 밀도 차이. 밀도는 아까 전에도 했듯이 핵심이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아 뜬다. 가라앉죠, 그죠? 가라앉아. 가라앉는다. 그럼 반대로 밀도가 작은 애는 뜬다. 그러면 고체들이 섞여있는 혼합물에서는 가라앉고 뜨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요 그림을 한번 보자. 자, 고체가 A하고 B가 지금 섞여있대요. A하고 B가 섞여있는데 요 사이에 액체를 하나 넣은 다음에 이 섞여있는 고체 A, B를 빠뜨렸더니 B는 가라앉고 A는 떴대요. 그러면 B가 가라앉았다는 거는 B는 밀도가 어떻다? 크다. 그 다음에 A는 떴다라는 게 밀도가 어떻다? 작다. 그럼 얘네들의 밀도를 보면 어떻게 될까? 자, 밀도가 제일 큰 애가 누구? B. 그 다음은 누구? 액체. 그 다음 누구? A. 밀도는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되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래서 밑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요. 이 밀도는 되게 쉬워.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좋은 벽시 고르기 그래가지고 너네 가을에 이제 농부들이 별을 수확했어요. 별을 수확하면은 속에 쌀알이 꽉 차 있는 좋은 벽시가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껍데기를 쭉정이라 그러거든. 근데 니는 그 많은 그 벽시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골라내기가 힘들잖아. 딱 만져봐서 딱딱하니까 아 좋은 벽시. 딱 만져도 껍데기만 있어 쭉정이. 그 하나하나 골라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자, 추수한 별을요 소금물에다가 왜 하필 소금물이냐면은 물보다 소금물이 밀도를 분류하기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니네 강물에 사람이 빠진 거보다 바닷물에 빠지면 즉 소금물에 빠지면 더 잘 뜨지. 그거 알고 있니? 그래서 니네 바다 중에도 또 사해라는 바다 있죠. 그 사해라는 바다가 바닷물이 굉장히 진하거든. 소금이 굉장히 진해서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굉장히 잘 떠요. 그래서 소금물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쭉정이 같은 것을 잘 띄우게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사용해요. 그러면 좋은 겹치는 가라앉았대. 쭉정이는 떴대요. 그럼 밀도 순서가 어떻게 될까? 좋은 겹치가 가장 밀도가 크겠지. 그 다음에 쭉정이는 떴으니까 밀도가 가장 작겠지. 그래서 이렇게 밀도 큰 거, 밀도 작은 거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고르기. 야, 너네 계란 한 판이 몇 개인지 아니? 30개가 계란 한 판이야. 요즘 계란 한 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막 10개씩 묶어서 막 마트에 팔고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이 30개인데 선생님이 계란 한 판을 샀어요. 근데 이게 상한 달걀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소금물에 빠뜨려 보는 거예요. 소금물에 빠뜨렸을 때 신선한 달걀은 속이 꽉 찼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밀도가 커서. 근데 안에가 상해 있는 달걀은 상했다는 건 뭘까? 안에서 막 부패되면서 기체도 발생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 가벼워져요. 그래서 떠요. 그래서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으니까 밀도가 제일 큰 거고 오래된 달걀, 상한 달걀은 밀도가 작아서 뜬다. 그래서 분리할 수가 있고 스타이로폼하고 모래 분리하는 거는 너무 쉽지. 스타이로폼이 스티로폼이야. 이거는 스티로폼이 너무 잘 뜨니까 굳이 소금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에다 빠뜨리면 스타이로폼은 밀도가 작으니까 뜨고 모래는 어떻게 돼? 크니까 가라앉고. 그래서 이렇게 고체가 섞여있는 혼합물들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 액체 혼합물을 또 분리할 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또 분리하는 얘기거든. 이거 좀만 더 볼게요. 액체 혼합물. 이거 혼합물 분리, 이거 밀도만 하고 끝낼게요. 금방 끝나.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액체가 섞여 있어. 네? 섞여 있는데 이 액체가 뭐 A하고 B 액체가 섞여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액체가 서로 섞이면 안 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가 섞여 있을 때 밀도 가지고 분리할 수가 있어요. 너네 아까 전에 이거 증류할 때 대표적인 예로 뭐 있었어?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었었지? 얘도 뭐야? 액체하고 뭐니? 액체지. 잘 봐야 돼. 이거 헷갈려 나중에. 야, 물하고 에탄올도 액체 혼합물이지. 근데 얘네들은 둘이 어떻게 된 거야? 섞여버리지. 그러면 섞여버리는 거는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증류로 분리하면 되는 거고, 액체가 섞여 있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는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네 물하고 식용유가 섞여 있대. 야, 물도 액체고 식용유도 액체지. 근데 물하고 식용유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식용유가 물 위에 둥둥 뜨잖아, 그치? 이렇게 섞이지 않는 액체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뭐라 그러냐면 분별 깔때기라 그래. 분별 깔때기. 깔때기인데, 깔때기 모양인데 분리할 수 있는 깔때기라 해서 분별 깔때기. 그럼 여기에다가 분별 깔때기에다가 물하고 식용유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버려. 선생님 듣고 있니? 네, 버려. 보면은 물하고 식용유하고 이렇게 층을 이루겠지. 섞이지 않으니까. 근데 물이 밑에 있대요. 그럼 물이 밀도가 어떤 거야? 큰 거지. 네, 그 다음 식용유가 위에 있대요. 그럼 얘가 밀도가 작은 거지. 그리고 여기 꼭지가 있어요. 그러면 꼭지를 열어주면 쭉 떨어져요. 누가 먼저 떨어질까?
물이 밑에 있으니까 물이 먼저 떨어지겠지. 그래서 밑에 물이 떨어져서 보여요. 그러면 언제 꼭지를 닫으면 되냐면 식용유가 약간 색깔이 있잖아, 그치? 요렇게. 그럼 식용유가 떨어질 때쯤에 꼭지를 잠궈버리면 밑에는 뭐가 있는 거야? 물이 있고 위에는 뭐가 남아? 식용유가 남겠지. 그러면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서로 섞이는 액체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표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어차피 빈 띄었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자, 밑에 표에 보면은 섞이지 않는 액체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식용유하고 물 한번 보자. 자, 방금 전에 했듯이 물은 가라앉고 식용유는 뜨죠. 그리고 섞이지 않죠. 그러면 분별 깔때기 이용해서 밑으로 빼내는 거는 물을 빼내면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 참기름. 참기름은 식용유와 마찬가지로 기름이기 때문에 밀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떠요. 간장은 물과 같이 좀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 참기름하고 간장도 섞이지 않아요. 그 다음 에테르. 에테르가 이것도 기름 종류거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공업용 아니면 실험용으로 쓰는 거야. 얘도 기름이니까 밀도가 작고, 그럼 물은 기름보다는 밀도가 커요. 그래서 뜨는 거는, 자, 잘 봐봐. 기름은 다 떠요. 식용유 기름, 참기름 기름, 에테르도 공업용 기름이야. 이런 기름들은 밀도가 작아서 뜬다. 이렇게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겠지. 근데 주의할 거 이거 보세요. 사용화탄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 액체야. 사용화탄소는 오히려 물보다 밀도가 좀 커요. 물이 뜨고요. 화학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이거 한번 봐. 물이 너네 화학식이 어떻게 돼? H2O지? 사용화탄소는 이렇게 돼요. 사염화탄소인데 4개야. 염소가. 이거는 뭐야? C는? 탄소지. 그래서 사염화탄소거든. 근데 얘는 H2개랑 O 하나. 얘는 C 하나에다가 Cl 4개. 누가 더 무거워 보이니? 얘가 무거워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물이 오히려 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어떤 게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어떤 게 뜨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에서요. 이런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요. 사금 채취 한번 볼게요. 사금이 뭐니? 사금? 금이야. 모래에 섞여 있는 금이야. 그래서 너네 그 옛날에 아이고 서윤이 피곤해서 막 죽으려 그런다. 다 했어. 이거 끝나면 끝나. 그 오른쪽 문제는 숙제 내줄게 그냥. 집에 가서 해놔요. 사금이 뭐냐면 옛날에 금강 있잖아. 금캐는 금강 옆에 시냇물이 흐르면 금강에 있던 금 알갱이들 시냇물 따라서 내려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모래를 퍼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주면은 모래하고 사금이 섞여 있는데 사금은 금이니까 금속이니까 얘가 무겁겠지. 그럼 얘는 가라앉고 모래는 어떻게 될까? 물 따라서 휩쓸려 내려가겠지. 그래서 사금 채취라고. 그 다음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대요. 만약에 유조선이 만약에 망가져가지고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면 기름은 뜨겠지, 그치? 그러면 바닷물이 밀도가 크고 기름의 밀도가 작으니까 뜨고 있는 기름을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같은 걸로 기름을 제거시키면 돼요. 혈액. 자, 혈액은 한번 볼까? 얘네 혈액 앞에서 한번 배웠잖아. 혈액에서 고체 성분 뭐 있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게 고체였지? 그게 혈 합해서 혈구라고 그러죠. 피에서 액체 성분 혈장이라고 했지.
그러면 고체가 밀도가 크겠니? 액체가 밀도가 크겠니? 고체가 크겠지. 그래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시험관에 넣고 원심 분리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 돌리면은 무거운 고체두고 혈구가 가라앉고 가벼운 혈장은 뜨겠지. 그래서 밀도를 이용해서 혈구하고 혈장을 구별해 주는 거야. 분리하는 거야. 혈구가 고체니까 밀도가 커. 그 다음에 키질로 곡물 분리하기 그래가지고 야 니네 콩을 수확했어. 네? 콩을 수확했는데 콩 사이사이에 막 돌멩이들이 있더래. 키라고 알아요? 옛날에 그 오줌 쌌을 때 키 이렇게 쓰고서 뭐 소금 바닥으로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본 적 있어요? 네. 키가 그 오줌 쌌을 때 쓰는 그 주먹쪽이 아니고 요거 분리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콩, 곡물하고 돌하고 쭉정이 껍데기라고 했지. 콩 껍데기 이런 게 섞여 있어. 그러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바람이 불 때 거기서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주면 껍데기는 어떻게 될까? 밀도가 작으니까 바람이 날아가 버리겠지, 그치? 그리고 돌은 밀도가 가장 크지. 그러니까 키 가장 밑에 깔려 있겠지.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누가 있을까? 곡물 콩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런 방식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오늘 끓는 전 차이 이용한 증류, 그 다음 밀도 차이 이용하는데 고체들 섞여 있을 때, 그 다음에 액체끼리 섞여 있을 때 밀도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는 숙제로 내줄게요. 너무 지겨워하는 데니까 숙제로 내주고 뒷장에 보면은 또 문제들 나오거든. 오늘 배운 거. 어이구 숙제가 일주일 후니까 할 수 있겠지. 어디까지 하냐면 어디까지인지 알겠지? 89쪽까지. 네. 가능하면 해오세요. 가능하면이 아니고 해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문제풀이나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질문. 헷갈리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